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사건 때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찍지 마세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 여기 같은데, 맞네요. 국내 또 시사지에서 기획한 차세대 리더 100인 중에서 법조계 부분에서 이은의 우리 변호사님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미래지향적으로 뛰어가고 있다라는 거로 보고 있어라는 그냥 그런 응원 같은 거. 그래서 그래서 감사해요, 사실은.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이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또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무실 사건의 한 85% 정도는 성폭력을 둘러싼 혹은 직장 내 성희롱을 둘러싼 민형사 사건과 네. 그런 사건들을 하면서 일어나는 명예훼손, 무고 관련된 그 피해자, 피고인 사건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에요. 성범죄나 성 관련 불법 행위 외의 것들이 어쨌든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네. 성범죄를 둘러싼 사건들이 85%다. 사무실 의뢰인의 90%는 여성분들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변호사님 대해서 맡았던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그게 맡았던 사건은 네. 저의 첫 상사 사건이었고요. 저는 에 다니고 있었던 직원이었고요. 네. 부서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었고,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외로운 과정입니다. 내가 문제 제기한 게 내 일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나면 사람들이 조금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거나 잊혀질 때까지 좀 거리를 둬요. 회사를 가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로워왔던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매우 합의가 빨리 되면서 네. 성공보수가 들어왔고 그 성공보수를 사무실에 얻은 거예요. 네. 뭐 모델 어떤 분, 운동선수, 뭐 아니면 검사분, 최근에 또 초임 변호사님이 또 어떻게 또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뭐 이게 관련된 어떤 사건들 등등 그쪽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읊어주셨던 그 사건들 대부분이 네. 제가 1번 변호사가 아니에요. 다 변호사들에게 버려진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들이. 이 사건들이요? 다 회자되고 막 언론에서 막 떠들고 피해자에게 돌 던지고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다 손을 떼거나 약간 좀 외면해서 피해자들이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되는 사건들이고요. 네네. 세상이 이 사람을 지탄하느냐가 아니라 자기의 변명에 합리적인 어떤 타당한 이유가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느냐와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이만큼의 비난을 받는 게 온당하냐 그 부분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피해자 사건을 맡았는데 그 사람이 지탄받을 때 변호사가 사람들이 지탄하니까 피해자 옆에서 슬그머니 떨어지거나 이렇게 외면하는 일들로 이어져요.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그 사회적으로 이 성적으로 평가받음에 있어서 그런 가십이 일어났을 때 여성이 받는 타격이 훨씬 큽니다. 아는 사람 혹은 같은 이제 학교든 그게 조직이든 회사든 이제 소속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 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 초반에 이런 사건들이 혹시 알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한테 그런 일이 있었대, 이제 뭐 가해자가 이랬대 이렇지만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데 왜 따라 나갔대부터 시작해서 뭐 왜 술을 먹었대? 근데 왜 바로 신고를 안 했대? 근데 왜 자기가 그러면 좀 적절히 처신하지 않았대로 귀결되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알려지고 평가받는 일들에 노출되는 거예요, 이 피해자가. 그래서 고소나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알려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취급받고 편견에 시달리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자기가 범죄했다고 말하고 다닐 거야, 혹은 말 안 하고 다닐 거야 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 나 쟤랑 잤어, 나 쟤 되게 쉬운 애야, 쟤 남자랑 동거도 안 돼, 없는 얘기를 막 하기도 하고, 보복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 문제를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의 피해를 이야기할 것이냐, 그러니까 표출해낼 것이냐는 피해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내가 이거를 고소를 하거나 뭐 소송으로 다툼하지만 다른 사람이 가급적 알지 않는 방식으로 다툼하는 방식도 있고, 내가 당장은 이야기 못하지만 내가 조금 더 뭔가 마음이 좀 추스러졌을 때 하는 방법들도 있는 것들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당장 편하게 하는 거 말고 이제 전체적으로 내 삶을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 일이 나에게 미칠 영향과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들 안에서 내가 무언가 결정했다면 그게 무엇이든 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우리 국회 나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좀 말 좀 해주십시오. 어떤 거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특히 성범죄나 이제 어떤 젠더 이슈 관련해가지고는 최근 들어서 지난 뭐 10년간, 20년간 급격한 변화의 어떤 물결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토킹 방지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의 눈물과 피를 딛고 만들어진 법인데 반의사 불벌죄 조항 같은 것들이 떡하니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스토킹 범죄들이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이게 면식범일 가능성이 또 높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무겁게 혹은 좀 더 예방이나 어떤 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어떤 것들의 방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만들어졌는데, 피해자한테 합의를 종용하면 이 합의를 안 하고 싶은 피해자도 내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면 법보다 주먹에 가까운 걸 모두가 알아요. 그러면 우격다짐으로 어쨌든 합의를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 또 처벌이 안 돼요. 반의사 불벌죄니까 그래요. 조금 그게 설익은 상태에서 이제 허겁지겁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걸 다시 개정하거나 다시 만드는 거에는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렇다고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법을 해야 될 건 빨리빨리 해야 되지만 입법 공백이 있어서 만들어진 법이라면 그 입법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변화의 물결 속에 있는 사안일수록 그 부분을 잊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입법, 내가 했어보다 그걸 했어가 중요하고, 당장 했어보다 그때 했어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사무실에서 직원님도 저도 관상 봅니다. 들어올 때 강간이겠는데, 뭐 혹은 이건 좀 저기 추행이겠는데, 성추행이네. 이건 디지털이겠는데 있어요. 왜냐면 등에 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진 같은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전문가님이래. 변호사님, 복제는 두둑하게 드릴 테니까요. 저 들어올 때는 어땠습니까? 사회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장난하게 보시네. 연예인이 사건을 의뢰하러 오면 연예인이 하면서 오겠어요. 모자 쓰고 가리고 왔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일을 하러 온 연예인이야. 그렇게 판단하셨군요. 네, 개그맨 이동엽입니다. 나를 찾아주세요의 또 다른 나님이 궁금하시다면요, 오른쪽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꾹 눌러주시면요, 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꾹꾹 눌러주세요. 국회 방송을 항상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